바디 페인팅 산업 전체는 고객을 돌보는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주요 우선순위입니다. 침실이나 부엌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멍을 뚫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만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당신에겐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그렇죠? 피어싱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살균과 교차 오염에 관한 것입니다. 교차 오염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모든 적절한 정보는 바퍼스 인덱스를 참조하십시오. 매우 심각한 주제이므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스튜디오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살균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수기와 진공 오토클레이브. 진공 오토클레이브는 매우 훌륭하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살균할 제품을 이런 곳에 넣어주세요. 다양한 등급과 크기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살균 파우치. 윗부분을 떼어내고 실제 오토클레이브 자체에 넣으세요. 실제 오토클레이브는 아주 쉽습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물건을 파우치에 넣고 있어요. 소독하고 싶어요. 섭씨 134도까지 살균됩니다. 좋고 쉽습니다. 그리고 건조를 포함해 약 20TILDE 21분 안에 사이클이 진행됩니다. 보시다시피 멋지고 시작하기 쉽습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진행된 모든 내용을 알려주는 영수증을 인쇄합니다. 멸균 여부도 알려줍니다. 그게 다입니다. 좋고 쉽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안내할 것은 스튜디오와 스튜디오의 기본 설정입니다. 기본은 시원하고 차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레시 킬러 음악을 틀고 있다면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미 과장된 상태입니다. 그들을 소파에 앉힐 때쯤이면 그들은 그냥 거기 앉아서 기절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만지기 전에 곧바로 그들을 진정시키세요. 조용하고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세요. 인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 인상이고 그것이 당신이 노력해야 할 실제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 주변에 대한 좋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벤치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벤치가 굴러갑니다. 어떤 단계에서는 침대 반대편에서 작업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양쪽에 장갑이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주얼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게를 모두 가까이에 두세요. 모든 바늘 또는 사전 패치, 샤프 상자와 스테이션. 실제로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기본적으로 마취제입니다. 스테이션 자체는 실제로 피어싱을 수행하려는 모든 단일 제품을 운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모양과 크기가 다양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스스로 쓰레기에 들어옵니다. 때때로 그들은 실제로 와서 진행되는 과정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똥을 싸고 있다면 진정시키십시오. 그들과 함께 웃으세요. 그들이 실제로 행한 일에서 마음을 떼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필요합니다. 자신 있으면 즐겨보세요. 피어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같은 호흡으로 그들도 그럴 것입니다. 무엇이든 항상 멋지고 긍정적이며 자기주장적인 태도를 보여주세요. 당신이 더 적극적일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실제로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놀도록 허용할 의지가 더 커집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기절하더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소변을 보거나 가방을 싱크대에 던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최우선 순위는 항상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이름. 그 점을 존중하면서 그들과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그들을 진정시키세요. 다신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당황스러운 요소가 살짝 사라집니다. 게다가 항상 그들을 스튜디오 밖으로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내보내도록 하세요. 턱이 아프다는 생생한 느낌을 가지고 누군가를 스튜디오로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들 거기에 앉아 있을 테니까. 다음은 그들의 차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객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태도를 생각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당신을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오른쪽. 생식기 피어싱. 사실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생식기 피어싱을 가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하려는 일은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플랩, 동,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것들을 풀어놓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이러한 일이 실제로 수행되는 것을 지켜보세요. 우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존중입니다. 참고로 폐쇄된 스튜디오입니다. 아무도 문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조건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고객의 기밀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그 개인적이고 초개인적인 소유물을 꺼내어 완전히 낯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날카롭고 오그라드는 제비꽃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의 주요 기본은 항상 존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른쪽. 오늘 우리가 가르쳐줄 것은 실제로 피어싱 출혈을 멈추기 위해 개선한 기술입니다.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피어싱을 할 때 피어싱과 주얼리는 구경과 크기가 정확히 같습니다.
또는 때로는 사람들이 실제로 넣어야 하는 보석보다 훨씬 더 큰 피어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혈액이 몸에서 김이 나올 수 있도록 몸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실제로 그것을 뚫는 것입니다. 칼날은 실제로 우리가 꽂는 실제 주얼리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캐뉼라에 장신구를 넣는 과정이 캐뉼라를 늘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매우 복잡하게 들리네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집니다. 실제로 1.6mm 막대 피어싱을 하려는 경우 실제로는 1.7mm 바늘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늘의 실제 날은 1.5mm입니다. 실제로 장신구를 끼우면 캐뉼라가 크기에 맞게 살짝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는 1.7 크기까지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피어싱을 0.2mm 밀봉합니다. 매우 복잡하게 들리지만 세련되게 작동하는 기술이며 그 역할을 매우 잘 수행합니다. 피를 흘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이 기술을 좀 더 가까이서 좀 더 세련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7mm 바늘과 1.6mm 장신구를 준비합니다. 실제로 피어싱을 할 때 실제로 바늘을 다시 삽입하게 됩니다. 약간 그 자체를 다시 보류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실제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에 보석 조각을 넣으십시오. 보시다시피 영역이 약간 아주 작게 확대되었습니다. 바늘을 빼서 폐기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가져오면 실제로 피어싱을 봉쇄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두 개의 눈썹 피어싱을 하고 실제로 이것을 시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피어싱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의 눈썹, 똑같은 피어싱. 여기 있어요. 오렌지가 있어요. 여기 회색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주황색 피어싱을 꽂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출혈을 당장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난 그냥 그걸 들고 갈 거야. 그냥 카메라 앞으로 뛰어다니는 중이에요. 저를 위해 패치를 떼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실제 스타일과 기술의 차이점,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도 이익이 되는지 실제로 알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기술은 우리가 했던 예를 통해서도 매우 잘 입증되었습니다. 특정 피어싱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실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은 유일한 것은 배꼽 피어싱입니다. 어쨌든 이 피어싱과 관련하여 실제 출혈이 크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렌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귀하의 고객은 침대 전체에서 춤을 추며 피어싱을 받으면서 실제로 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세련되고 양식화된 작업을 하려는 개념을 가질 것입니다. 아마도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혀 피어싱도. 혀 피어싱에 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할 유일한 것은 실제로 피어싱이 너무 단단하고 피어싱을 조이기 때문에 고객이 실제로 다음 며칠 동안 피어싱을 남용하거나 과도한 대화, 약물 남용 등을 한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의 작업을 아웃북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어날 일은 혀가 검고 파랗게 변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귀하의 고객입니다. 우리는 시중에 판매되는 몇 가지 기본 피어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특정 고객이 공정한 기술을 수행하는 다른 고객도 있습니다. 눈썹과 테두리, 눈썹과 막대가 있고 코 양쪽이 뚫려 있습니다. 바닥에 실험실이 있습니다. 상단에는 극단적인 입술 피어싱도 있습니다. 여기 측면에는 산업용 내부 소라, 뒤쪽에 이빨, 트라거스, 터널 및 기타 다양한 테두리가 있습니다. 여기 측면에는 비계 작업, 트라거스, 립 및 터널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혀 피어싱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볼 것은 기본 귀 피어싱입니다. 귀 피어싱 표시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일은 항상 귀 아래를 원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배치해보세요. 나는 귀 밑부분에 비를 끼운 이 특정 고객에 대해 약간의 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피어싱 자체는 매우 좋고 쉽습니다. 클램프를 사용하여 양쪽에 균등하게 클램프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뒤쪽에는 실제 왜곡이 없습니다. 다트처럼 각도에 맞도록 실제 바늘을 잡습니다. 깨끗하고 직선으로 통과합니다. 바늘을 빼냅니다. 그것을 옆에 놓는 것. 실제 클램프 자체를 빼내고 캔클러를 다시 잡아당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바늘 자체와 줄리안 끝으로 피어싱으로 돌아갑니다. 견습생의 머리카락을 치우자. 줄리안, 바늘을 버려라. 이제 실제로 뒤틀림으로 하중을 당기지 않도록 전면에 압력을 가하십시오. 줄리안을 쉽고 편안하게 밀어 넣으세요. 됐어요. 칸글러를 빼내고 장착할 공을 가지고 줄리안에게 다가갑니다. 자, 멋지고 쉽습니다. 청소와 관련해 하고 싶은 일. 고객은 다음 약 6주 동안 젖은 의자나 소금물 등을 사용하여 청소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기본 배꼽, 기본적으로는 배꼽 피어싱입니다. 이 특정 고객의 경우, 보시다시피 반지를 끼고 배꼽 수술을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다음 일은 마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표시와 관련하여 고객의 전체 길이를 따르는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고객의 신체가 실제로 일직선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살펴보십시오. 그런 다음 피어싱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클램프의 실제 장력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클램프를 제자리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양쪽을 점검하여 달리기가 꽤 좋은지 확인하십시오. 바늘로 접근합니다. 그쪽에 놓고 출구가 어디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훌륭하고 간단하게 곧바로 실행하십시오. 바늘을 빼냅니다. 바늘은 실제로 이 단계에서 폐기됩니다. 그리고 클램프를 빼냅니다. 캐뉼라의 뒷면을 잘라냅니다. 그것도 폐기하세요. 그리고 보석을 가지고 다가가세요. 여기 피부에 압력을 가하여 피부가 실제로 벗겨지지 않도록 하세요. 보석률을 멋지고 간단하게 꾸며보세요. 캐뉼라를 잡아당길 때 손가락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부를 잡으세요. 그런 다음 실제로 공을 조일 준비를 합시다. 피부를 정렬되도록 당깁니다. 그리고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뼈 기름이 새어 나오지만 너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빨리 응고됩니다. 됐어요. 리버스 배꼽 피어싱의 자리가 있군요. 오른쪽. 이 특정 피어싱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해서입니다. 클라이언트가 해야 할 일은 가서 미트보와 같은 라인에서 무언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는 약 일주일 동안 피어싱을 덮어두어야 합니다. 격일로 드레싱을 교체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는 가서 새 피어싱을 받아야 합니다. 약 일주일 동안 가려졌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매일 한 번씩 교체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실제로 그가 위치아 젤이나 소금물을 바르기 시작한다면 대략 6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기본 젖꼭지 피어싱입니다. 이 실제 피어싱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실제로 너무 멀리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는 일은 치유를 연장하고 또한 특정 부위에 너무 많은 피부 외상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마킹은 실제로 위치를 잡아야 합니다. 유두가 실제로 올라가서 암시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특별한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수컷을 대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변을 위한 것인지 침실을 위한 것인지 고객에게 물어보는 최고의 권장사항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침실을 위한 것이라면 실제로 피어싱을 눕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 유방은 그 자체로 하나의 조직이며 분명히 그것이 놓여있는 다양한 위치에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누운 자세로 누워 있으면 특정 목적에 완벽하게 직선이 됩니다. 그들이 마침내 앉았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앉을 위치를 찾았을 때 실제 가슴 자체가 아주 약간 비틀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막대의 레벨링 내에서 약간의 차별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미 교반기로 특정 젖꼭지를 청소했고 보시다시피 이미 표시를 쉽게 표시해 두어 실제 젖꼭지가 저처럼 암시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양쪽에 두 개의 멋진 레벨 표시가 생겼습니다. 예전의 얘기, 바로 뚫을 준비를 하는 거죠. 밑창을 고정하는 경우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실제 장력을 테스트하십시오. 유두를 자연스럽고 단단하게 잡아야 하지만 동시에 숨을 쉬면서 유두를 으스러뜨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원하는 위치에 표시가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피어싱에 대해 생각할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 바늘 자체를 가지고 다가갑니다. 마찬가지로 바늘을 한쪽에 놓고 나올 때 레벨을 확인하십시오. 이제 쉽고 깨끗한 실행이 가능합니다. 바늘을 꺼내고 클램프 자체를 빼냅니다. 바늘 자체로 젖꼭지로 돌아옵니다. 캔끌러를 떼어내세요. 마지막에 보석을 넣어주세요. 바늘을 빼내고 폐기합니다. 피부 아래에 압력을 가한 상태로 피부를 살짝 잡고 주얼리를 쉽고 멋지게 통과시키세요. 캔끌러를 떼어내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을 제 위치에 놓는 것뿐입니다. 젖꼭지 피어싱을 하면 기본 젖꼭지 피어싱이 완성됩니다. 애프터케어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저증면도 가능한 소금물로 양면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입니다. 링 양쪽에 있는 잔해물을 실제로 청소했는지 확인하세요. 유두 피어싱이 오락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효과가 있으며 즉시 청소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1.6x 10mm 막대로 눈썹 피어싱을 할 것입니다. 표준 피어싱과 마찬가지로 해당 부위를 청소해 보겠습니다. 이제 표시를 준비합시다. 눈 밑부분에 실제 클램프를 사용하여 바늘을 움직입니다. 당신이 알 수 있듯이 마크를 쉽고 멋지게 내려놓으세요. 클램프를 들고 피어싱으로 돌아와서 모든 준비를 하세요. 양쪽을 확인하는 클램프를 적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바늘을 부드럽고 매끄럽게 통과시키세요. 바늘을 빼내고 클램프를 해보자. 바늘과 장신구로 고정하세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워. 바늘을 빼다. 그런 다음 바닥에 압력을 가한 상태로 발을 끝까지 밀어 넣으세요. 윗부분을 잡고 캐뉼라를 돌려서 빼세요. 볼을 조여 발을 위로 민 다음 발을 아래로 누릅니다. 눈썹 피어싱 멋지네요. 이 특정 고객에게 티슈만 갖다 드릴게요.
하지만 현명하게 청소하려면 위치아젤 소금물을 약간 넣어 바의 양쪽을 청소하고 약 6주 동안 약간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기본 라브렛 피어싱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맞춰서 할 일은 1.6x1mm 바입니다. 그 이유는 표준 막대가 8mm인데 처음 교체해야 한다면 내부 조직이 조금 더 부드러워서 약간의 부기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는 라브레트 자체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피어싱을 한 후 고객이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8mm 피팅을 받으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마킹은 얼굴 전체에 라인을 그려서 적절하게 마킹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입을 아주 살짝 벌리도록 합시다. 보시다시피 줄이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약간 어긋나면 수정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피어싱을 고정할 때 해야 할 일은 입술을 살짝 당겨서 실제로 잇몸 뒤쪽으로 클램프를 부드럽게 움직인 다음 입술이 자연스럽게 제자리에 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클램프를 닫습니다. 이것이 하는 일은 입술 자체의 뒤쪽에 실제 왜곡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늘을 가지고 접근하여 바늘이 다트를 던지는 자세로 손을 대고 그런 다음 입술을 통해 직선으로 부드럽게 밀어냅니다. 뒤쪽으로 나오듯이 살짝 비틀어서 잇몸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바늘을 빼낸 다음 실제 클램프 자체를 제거하십시오. 바늘과 보석을 가지고 돌아오세요. 고객이 입을 살짝 벌리도록 하고 그리고 바늘을 뒷면 가까이에 놓으면 주얼리를 꽂는 것처럼 튼튼해집니다. 바늘을 빼낸 다음 장신구를 똑바로 밀어 넣으세요. 작은 집게를 가져와 바에 대고 캐뉼라를 떼어낸 다음 공을 가지고 다시 피어싱에 접근하세요. 작은 집게를 끼우고 공을 조이고 고객이 입을 벌리도록 하고 출구를 확인하세요. 자, 여기 숨이 멎을 만큼 관통하는 당신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고객은 8mm로 교체하려면 일주일 안에 돌아와야 합니다. 사후 관리는 내부적으로는 하루에 한두 번 구강청결제로 입을 헹구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네, 다음은 혀 피어싱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혀 피어싱에 대해 주어야 할 주요 심각한 경고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고객의 정맥 구조를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정맥 구조를 확인하지 않고 실제로 이런 것을 뚫어본다면 우리는 심각하고 퍼기한 합병증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확인해보세요. 100% 안전하지 않다면 나만을 위해 책을 쫓지 마세요. 피어싱을 다시 하고 고객에게 실제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하세요. 그렇죠. 혀 자체가 두 개의 개별 근육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중덕팬이라고 불리는 것에 의해 주황에 함께 고정됩니다. 이곳이 실제로 피어싱을 할 곳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실제 근육 자체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잡는다면 실제로 플라이어트에게 혀를 줄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피어싱이 실제로 수행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 몇 가지 표시를 진행하겠습니다. 혀의 긴장을 풀면 됩니다. 혀를 집어넣기만 하면 쉽고 편해요. 위에서도 살펴보고 아래에서도 살펴보세요. 이 특별한 고객은 실제로 덕이 약간 위쪽으로 흐르는 정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위쪽에는 실제로 피어싱을 할 수 있는 멋지고 매우 긍정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수행할 것입니다. 클램프를 떼어낸 다음 표시할 준비를 하세요. 고객이 다시 혀를 내밀도록 합니다. 해당 지역을 아래로 표시하세요. 주객수의 펌프너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기초를 얻을 것입니다. 혀 중앙에 자연스러운 주름.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혀를 쪼개도록 한다면 중간에 실제로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를 마치고 피어싱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혀 피어싱이 편하고 좋네요. 고객의 혀에 접근하면 됩니다.
그게 다야. 좋고 긍정적이야.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 표시를 확인하고 하단에서 접근하세요. 충격소대 위치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늘을 꽂고 표시를 확인하세요. 바늘을 통과시키세요. 바늘을 빼냅니다. 클램프를 제거합니다. 다시 피어싱에 접근하고 삽입될 실제 막대와 함께 혀를 다시 내밀어 보세요. 바늘을 폐기하십시오. 나를 위해 혀를 내밀어 주세요. 혀 밑부분을 누른 상태로 유지하면서 그냥 보석을 멋지고 긍정적으로 똑바로 돌리세요. 상단에 보관하십시오. 촛불을 버리십시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고객이 혀를 내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밝고 빛나는 공. 아주 미끄럽고 작은 빨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길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쪽 공을 위쪽에 나사로 고정하고 발을 살짝 위로 밀어 올리세요. 혀를 다시 넣으세요. 원하시는 대로 22mm 발을 장착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혀가 부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혀에 피어싱을 했다는 사실을 존중하세요. 그것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바늘 고정의 실제 과정이나 이와 같은 것들로 피어싱을 남용하면 실제로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검은스파 하얀색 표시가 나타날 것입니다. 매일 구강 청결제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일주일 안에 16mm 발을 장착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피어싱에 적합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속도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귀 작업을 좀 해보자. 오는 고개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심각한 피어싱까지 나갈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기분 트러거스 피어싱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귀입니다. 해당 부위를 닦아냅니다. 내부도 깨끗한지 확인해 보세요. 마킹. 거기에 원형으로 돌출부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중간을 표시하고 있어요. 클램프로 접근하십시오. 바늘을 준비하세요. 피어싱의 기술은 빠르게 긍정적인 움직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숨을 쉴 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의 뒤통수를 찌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대개 고객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좋고 쉽습니다. 클램프를 켭니다. 또 마찬가지다. 다트로 피어싱. 바늘을 빼냅니다. 클램프를 빼냅니다. 집게에 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제로 쉽게 다시 여행할 수 있는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바늘을 가지고 다시 들어오세요. 보석을 챙기세요. 바늘을 제거하십시오. 트라거스를 강화하기 위해 트라거스 측면에 숟가락을 대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주어리를 완성해보세요.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집게를 제거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항상 긍정적인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그릇에 맞습니다. 그릇에 회로를 넣으세요. 항상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그릇 자체. 같은 호흡으로 7mm 링을 열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보여주기 위해 반지를 돌리세요. 그리고 해당 영역에 실제로 있을 수 있는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빠르게 닦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됐어요. 트라거스 피어싱은 실제로 신대에 매우 다수한 부위입니다. 약 7일 동안 피어싱을 했다는 사실을 실제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약간의 붉어짐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위에 아주 약간의 붓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이 적용됩니다. 내일부터 위치아 젤이나 소금물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그러면 멋진 포지티브 피어싱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산업을 할 것입니다. 산업계 거부의 주요 원인 중 하나. 클램프로 피어싱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실제로 실제 속도가 정렬에서 벗어나 왜곡되어 막대 자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 속도를 수동으로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속도를 손으로 수행하는 경우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늘을 다루자마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좋은지 확인한 다음 위치 지정을 위해 링발을 위로 올리십시오. 실제 속도가 이동할 위치에 대한 선을 만드십시오. 출구가 있도록 상단에 점을 만든 다음 입구가 있도록 측면에 점을 표시합니다. 당신은 거기까지의 속도에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싱 자체에 관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분명히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 페이싱을 개별적으로 다루십시오. 결국 우리는 실제로 두 개의 페이싱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귀를 부드럽게 잡고 발을 밀고 선을 따라 위쪽을 직선으로 통과한 다음 실제로 다시 위쪽으로 뛰어내립니다. 자, 멋지고 쉽습니다. 장신구 삽입에 관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각 간격을 하나의 간격으로 취급하십시오. 다시 바늘을 넣고 실제로 방해가 될 수 있는 공기를 제거합니다. 바늘을 제거하고 각 페이징을 하나씩 제거합니다. 자, 끝까지 당겨보세요. 귀에 약간의 왜곡이 생기겠지만 실제로는 귀가 제 위치로 늘어나게 됩니다. 귀가 약간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에 실제로 약간의 공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 깔끔하고 깨끗한 속도입니다. 실제로 공에 공기가 갇히거나 그와 유사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현명하게 청소하고 다시 동일하게 약간의 소금물을 적게 바꿉니다. 한 페이싱을 두드리면 실제로 다른 페이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실제로 고객에게 실제로 자체 소독이 완료될 때까지 특정 구역에서 실제로 자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네, 다음으로 할 페이싱은 다이스입니다. 실제 일일 페이싱에서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실제로 바늘을 물리적으로 구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맨 아래부터 시작하여 아주 약간의 곡선을 그 안에 넣는 것입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약간의 곡선이 있습니다. 그냥 정상까지 계속해서 노력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늘은 이렇게 오프셋에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캐뉼라 자체가 실제로 바늘의 절단 요소인 칼날 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얼굴을 마주보며 귀를 닦아주세요. 이제 통제와 지침을 사용하는 한 속도 조절이 쉽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집게 세트와 바늘 자체를 가지고 여기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겸자를 사용하게 될 목적은 실제로 바늘을 수용한 다음 실제로 바늘 자체와 관련하여 위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다이스를 실제로 강화하기 위해 아래에 실제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페이싱, 통과, 훌륭하고 쉽게. 실제로 바늘을 빼낼 수 없으므로 고객을 위해 바늘을 캐뉼라 자체로 빼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속도와 관련하여 실제 주얼리를 통과시킬 때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하단에 있는 주얼리입니다. 나는 끝까지 멋지고 아주 확고하게 밀어야 합니다. 바늘을 폐기하십시오. 클램프를 제거합니다. 위치만 지정하면 실제로 공을 얻는 것이 쉽고 편리할 것입니다. 꺼내서 드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서클립과 공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로 속도를 조절하세요.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나 손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램프를 떼어냅니다. 자, 데이스 페이싱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현명한 청소, 언제나와 같은 원칙입니다. 위치아젤 또는 소금물, 링의 양쪽 측면을 사용한 다음 링을 약간 움직이면 실제로 해당 부위 자체를 실제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특정한 속도, 우리가 하게 될 것은 경막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그것을 콧구멍에 넣으세요. 이는 좋은 페이싱이며 실제로 링이나 경막 키퍼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을 선호하지만 실제로 치유 과정을 거치는 동안 스스로 상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주요 일 중 하나는 고객의 코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실제 부드러운 막 조직, 손가락 사이에 매우 부드러운 부분이 페이싱을 적용하려는 곳입니다. 그 바로 위에는 실제로 코 페이스를 받는 동안 실제로 부러진 연골이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 클라이언트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 이니셜 표시를 하세요. 표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실행해야 하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확인한 다음 속도에 대비하십시오. 경막 조율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러한 특정 스타일에는 큰 경고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손가락으로 코 밑부분을 클램핑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전체 특정 속도 자체의 왜곡이 훨씬 적고 항상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전의 다른 면은 실제로 바늘을 밀어 넣으면 손가락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도의 주의, 어리석음은 게임의 이름이 아닙니다. 결국 당신은 고객의 실제 건강과 당신의 건강도 돌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크를 확인하세요. 바늘을 폐기하십시오. 바늘과 반지를 계속 사용하십시오. 바늘을 버리고 실제로 링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십시오. 캐뉼라를 제거합니다. 클램프를 떼어냅니다. 실제 링업을 준비하고 공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공을 잡아라. 서클립을 구하세요. 몸을 맡기세요. 이 작업을 더 빨리 완료할수록 고객이 더 쉽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경막 조율입니다. 해야 할 일은 고객이 실제 링 자체의 양쪽을 모두 청소했는지 확인한 다음 실제 고객의 눈이 새는 부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극단적으로 가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코페입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속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필요한 것은 해당 작업에 적합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싱 자체는 총 3중 페이싱입니다. 우리는 실제 입구와 출구 구멍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킹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측정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22mm 발을 넣을 예정입니다.
표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듯이 약간의 습관이 있습니다. 항상 손등에 점을 찍으세요. 펜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수평인지 확인하세요. 응, 이제 가도 돼. 맞습니다. 실제 고객이 피싱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클램프를 준비하세요. 실제로 코를 압축하십시오. 양쪽에 클램프가 있습니다. 그들이 좋은지 확인하고 자리를 잡으세요. 우리는 그것에 능숙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90도 방향으로 밀어야 합니다. 제자리에 놓으십시오. 고객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준다면 말이죠. 잘했어. 바늘을 다시 넣으세요. 바에 맞춥니다. 바늘을 폐기하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코를 고정하십시오. 발을 밀어 넣으세요. 내내 긍정적인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촛불을 버리십시오. 공을 나사로 조이세요. 수평을 맞추세요. 됐어요. 끝에 코가 있습니다.